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연합훈련 축소 등으로 늦춰지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당초 조건부 합의였던 만큼 한국군의 충분한 역량 확보가 없는 검증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군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조건부 합의로 3대 선제 조건 검증이 핵심입니다. 당초 미한 양국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 환경 등을 선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한연합훈련에서 제외된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은 3단계 중 2번째로 연합군의 실제 지휘 통제 역량 확보 여부가 핵심 검증 대상이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군의 미흡한 준비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바른 검증 평가를 위해서는 지휘소 연습 훈련 CPX를 통해 수개월 동안 한국군의 역량 보완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지난 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훈련이 취소되면서 그러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임기 내 달성이라는 시한에 초점을 맞춰 형식적인 검증 작업을 강행했더라면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신뢰에 손상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by not conducting the certification, it really saved President Moon's administration from itself. Because either way, it would have been, undermined the legitimacy of the future CFC.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휘 역량과 관련한 집중 훈련을 계속 실시하면서 내년 봄 FOC 검증을 받고 내년 하반기쯤 마지막 단계인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 감소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다른 전제 조건들이 모두 부합할 때 가능한 만큼 3대 선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한국의 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전현직 미군 관계자들로부터 한국군은 여전히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정찰 등 C4ISR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들었다면서 전제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임기 내 전환을 강조하는 것 등을 비춰볼 때 양국의 본질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했다며 미국은 강한 대북 억지력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주권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Moon is repeatedly, and his officials have repeatedly talked about doing it during his term, which makes it a timeline-based rather than conditions-based.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는 궁극적으로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검증 과정은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미 본토 증원군을 동반한 지휘 역량 검증을 위한 대규모 훈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량 확보와 별개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은 영내 안보를 위해 한반도에 핵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는 데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마크 웨더링턴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미국 미첼 항공우주연구소가 주최한 핵억지 관련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영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안보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광범위한 무기 경쟁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의 핵 억지력을 제공한다면서 한반도에서의 핵 확장 억지력을 지지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확장 억지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과 위협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으로 핵우산을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웨더링턴 사령관은 또 지난 4월 미국 괌에 있던 B-52 전략 폭격기 5대가 미국 본토로 배치된 건
미국 공군의 역동적 병력 활용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잠재적 적들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 배치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해 더 넓은 범위의 지역에서 미군의 능력을 배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등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국가들을 포괄하는 다자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31일 열린 미국 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화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력한 다자 구조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나 유럽연합과 같은 강인함이 떨어지고 다루는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를 포함한 관계국 협력 논의를 매주 지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동안 미국과 협력해온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참여 4개국 외에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간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75차 유엔 총회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유엔 군축연구소는 특히 북한 핵검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75차 유엔 총회의 보고서 형식으로 최근 공개한 유엔 군축연구소 소개 문건입니다. 2020년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검증 접근법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과 2021년 유엔 군축연구소의 계획과 예산 등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 포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핵 군축을 주제로 한 또 다른 75차 유엔 총회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핵폭파 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재개로 볼 만한 조치들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2019년 한 해 북한이 모두 13번에 걸쳐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안보리는 이에 대응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외교적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논의도 강조했습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 사무국의 예비 의제 목록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75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포함됐던 북한의 핵 문제는 의제 목록에 오르지 않고 대신 개별 사안을 다룬 사무총장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지난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이 한국에 구금됐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이뤄진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당시 이의 신청은 한국 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한 내 부모를 대신해 제출했었는데 위원회는 지난 5월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 밖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 등 7개 나라들이 후속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며 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75차 유엔 총회는 오는 15일에 개최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상 처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북한에서는 누가 연설자로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북한에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교류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취지의 법안이지만 의료계에선 강제성을 지적하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법률안 개정안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의료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 인력과 의료 장비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재난구조구호활동 단체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장비, 물자, 시설에 인력이 포함되자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 자원으로 편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한국 의사의 인권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를 공공재의 다른 물품들에 비해서 물품들과 함께 인력을 집어넣어서 같은 공공재로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법안이 예고되어 있고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은 정부가 의사를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사가 공공재라면 공공의료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처럼 의사가 되기까지의 모든 학비와 수련 비용 등을 나라에서 지원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책 없이 필요시에만 공공재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고 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현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강제로 의료진을 파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며 강제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수정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의료인 지원이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의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적 방식의 보건의료 협력이 가능한 건지 이런 측면들을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협력 이 차원의 연장선에서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의료인 지원은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발성에 기초해야 되는 거죠. 소독 지역의 전문가나 관료들을 동독 지역에 파견할 때도 동일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어요.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자원에 의해서 파견을 했고 인센티브와 보상이 이루어졌던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 법안을 놓고도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가 1일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 서울청사에서 도미타 대사를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세 조성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져 일본에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이 넓은 시야와 큰 마음으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도미타 대사는 일본과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등의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정책 우선도에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미래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미북 간 합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은 일본의 차기 행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만큼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